자, 10번째 썰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 제목, 다중 채무자들 여기저기서 곡소리 나옵니다. 갈수록 가진 게 없고 빚 있는 사람들은 살기 힘든 세상이 오는 것 같아요. 라는 영상에 달린 댓글입니다. 자, 여기서 이 다중 채무자 많은 많이 들어봤을 겁니다. 근데 정확한 명칭은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자, 다중 채무자는 뭐냐면 쉽게 말해 세 군데 이상의 금기관에 돈을 빌린 사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돈 빌린 곳이 세 군데 이상. 그러니까 금융권에 세 군데 이상 돈을 빌린 사람들. 그러니까 쉽게 말해 여기저기 돈을 빌려서 채무액이 많은 사람들. 참고로 대한민국의 지금 다중 채무자는 전국에 약 514만 명이 있고요. 그 다중 채무자의 평균 채무액은 9,500만 원 정도 된다고 합니다. 거의 억대죠, 억대.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억대 채무를 진 사람이 대한민국 10명 중에 1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생각보다 많죠. 여러분 객관적인 통계입니다. 이 금융감독원에서 나온 거기 때문에 신뢰하셔도 됩니다. 한번 검색해볼까? 네, 굉장히 많아요. 네. 최근 자료거든요. 2025년이니까 신뢰하셔도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억대 채무를 진 사람이 굉장히 많은 거예요. 그리고 지금 다중 채무자 늘어나고 있습니다. 네. 쉽게 말해 빚쟁이 늘어나고 있어. 빚자가 늘어나면서 빚을 못 갚는 사람도 같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아니 당연히 빚을 졌으면 갚아야죠. 근데 못 갚고 있어요. 이게. 그래서 대출 연체가 되는 사람 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뭐 아파트나 어떤 그런 담보물이 경비에 나오는 상황도 많이 나올 겁니다. 지금 뭐 아파트 집값 올라가고 뭐 아파트 불장이긴 하지만 막상 아파트 팔아서 재미 본 사람은 별로 없어요, 여러분. 정말 목 좋은 아파트 아닌 이상은 없다 보시면 돼. 여러분 뭐 집값 올라가서 막 정말 좋은 것 같지만 막상 그 집값을 재미 봤다는 사람 본 적 있어요? 지금 집값을 재미 보려면 강남 상구나 마용성 아니면 서울의 광진이나 서울 중구 아파트 또는 이제 저기 수도권의 저 분당이나 분당의 저기 그 백현동, 운중동, 정자도 이런데 이런 노른자따 아니면 이제 하남이나 아니면 저기 수원, 광교 이런데 아니면 사실상 저는 많이 없다고 생각을 해요. 지금도 이제 땅값 비싼 데는 뭐 집값 올라가고 그래요. 뭐 광역시 같은 경우에도 대구 수성구나 이제 부산 저기 수용 이런 곳은 아직도 집값 비쌉니다. 시거리 가보면 거기 돈 있는 사람들끼리 주고받고 하니까. 그러니까 돈 있는 사람들은 좀 비싸게 사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돈이 많으니까. 근데 일반 사람들 입장이 다르죠. 일반 사람들은. 어차피 일반 사람들은 그냥 어차피 뭐 봐도 못 사지 않습니까? 문제는 그런 거지.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바로 다중 채무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반 평범한 사람들 별로 대단할 거 없고 그냥 일반 월급쟁이 분들 그런 분들 중에 좀 빚을 많이 진 사람이 많이 늘어났다는 거야. 이게 왜 문제가 됐냐 생각해 보세요. 막 일반 평범한 서민이 빚이 막 억을 넘었어요. 한 1억 한 4천 정도 된다고 칩시다. 그러면 1억 4천을 어디서 빌렸을까 이거를? 한 5군데에서 빌렸을 겁니다. 5군데. 왜 그러냐면 만약에 내가 집을 사는데 뭐 주담대로 빌린 게 아니라면 보통 일반 사람 빌릴 수 있는 게 뭐예요? 신용대출, 신용대출. 아무리 1군 인권에서 대출을 많이 받는다 하더라도 신용대출을 받을 수 있는 게 한 3천만 원밖에 안 돼요. 왜냐면 일반 서민들은 직업이 그렇게 좋을 리가 없잖아. 보통 직업이 좋아야 신용도 높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일반 평범한 직장인들은 보통 많이 나면 3천일 거야. 그럼 1군 건 3천, 2군 인권도 한 3천만 원 정도? 그럼 나머지가 어디서 빌려왔을까? 사근육, 카드론, 아니면 각종 지인들 이런 사람 빌렸을 거예요. 그래서 보통 빚이 한 1억 한 4천, 5천 되면 대출 받은 것만 대여섯 군데 됩니다. 문제는 1군형권은 금리가 높지 않잖아요. 근데 2군형권부터 금리가 올라가. 2군형부터 한 신용대출 금리가 한 10%대? 8에서 10%대 그 정도 보시면 되고 4군형 거의 20%, 15에서 20%, 카드사는 20%. 금리가 장난 아니에요. 그래서 일반 평범한 사람이 만약 빚이 1억 5천이다. 그럼 대출 받은 거 5군데다. 그러면
막 이 돈을 내가 감다 치면 원금 이자로 한 200, 한 4, 50만 원은 나갈 겁니다. 빨리 감대했을 경우. 근데 그걸 갚으려면 생각해봐. 사람이 빚 갚는 데만 돈 들어가는 거 아니죠. 뭐 생활비나 뭐 공과금, 고정비용 있을 거 아니야. 그런 것까지 생각하면 거의 월에 한 세금 떼고 400은 벌어야 돼. 400을 꾸준하게 벌어야 돼. 몇 년간. 그래야 갚을 수 있어. 예. 과연 그렇게 갚을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될까 이게. 그러니까 일반 서민들은 대출받은 것이 여러 군데라니까. 이게 문제라니까. 196건만 대출받으면 그나마 다행이야. 196건은 금리가 낮잖아요. 근데 절대 196건에서 그렇게 대출을 많이 받을 수가 없어요. 여기저기 다 손물렸어. 여러분 주변에 막 빚이 많다 하신 분들 보면 보통 한 달에 이제 우편이 있죠. 돈 갚으라고 우편 오는 것만 대여섯 군데 이상이야. 네. 그러니까 빌릴 수 있는 건 다 빌린 거지 이게. 근데 지금 시기에 다 갚아 나갈 수 있을까요? 여러분 갚아 나가는 한계가 분명히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반 사람들 그렇게 능력이 출중하지 않아 여러분. 뭐 일하면 갚을 수 있자 생각하는데 갚을 수 있는 것도 한계 있어요 여러분. 왜냐하면 사람이 뭐 아무 열심히 산다고 하지만 일해서 버는 게 뭐 얼마까지 가능할까 이게. 잠은 자야 되고 맞죠. 쉴 땐 쉬어야 되고 뭐 일해봤자 투잡 정도밖에 못하는데 그래봤자 버는 거 한계가 있어요 여러분.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 일반 사람들이 버는 거 많지 않잖아요. 버는 게 많지 않다는 건 쉽게 말해 빚 상하는 것도 상당히 떨어진다 보시면 돼요. 그러면 그 말은 뭐예요? 빚을 최대한 많이 지면 안 되는 건데 일반 평범한 사람들이 너무 빚을 많이 졌다는 거야. 그럼 감당할 수 없는 빚을 진 게 맞고 자기가 가진 돈으로 빚을 갚는 게 힘든 게 맞아요. 그래서 지금 대출 연체가 되는 사람들이 늘고 있는 게 사실이고 이해가 되시죠 여러분? 그러니까 여기 나온 대로 가진 게 없고 빚있는 사람들, 특별할 거 없는 사람들은 힘 이상이 오는 게 맞습니다. 왜냐? 점점 빚 갚기 힘들어지고 있으니까. 여러분 한번 생각해봐. 지금 배달하신 분들이 상당수는 다중채무자가 많아요. 이상하게 이 배달 업종 중에 보면 신물자나 빚쟁이 분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많아요. 그럼 그분들이 이제 빚 갚아야겠죠. 근데 요즘 배달 많이 해서 무조건 빚을 갚을 수 있습니까? 물론 배달에 좀 몸 갈아가지고 돈 잘 버는 사람도 있는데 요즘 배달도 요즘에 진짜 안 좋아요. 특히 날씨 풀리면서 배달콜이 많이 감소했습니다. 생각처럼 잘 안 돼 이게. 거기다가 뭐 배달 몇 개 더 하겠다고 좀 무리하다가 사고 나면 진짜 골로 갑니다 이게. 다쳐가 일 못하면. 그래서 일반 평범한 사람은 웬만하면 빚지면 안 돼. 안 된다니까. 빚을 우습게 알았습니다. 자, 댓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997년 IMF, 2002 카드 대난, 2008년 금융위기 등으로 많은 빚을 진 사람들이 골로 갔었는데 20년대에 한다는 게 영끌, 비투, 카푸어죠. 대부분은 과거의 역사에서 배운 게 없어요. 그때와 지금하고 같냐고요? 그때나 지금이나 빚 갚기 힘들고 빚을 못 갚으면 골로 가는 건 똑같을 텐데요. 일본은 버블로 훗날 많은 사람들이 바뀐 걸 아는데 한국은 사람들이 바뀐 것 같지 않네요. 남 탓이나 하고 라고 적어줬습니다. 저는 뭐 대한민국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겠지만 좀 서민들이 근본적으로 문제가 많다고 생각해요. 이렇게 얘기하면 또 저한테 뭘 하겠지. 잘 들으세요. 일단 서민들은 지난 역사의 과오를 되짚어보지 않습니다. 분석을 안 해요. 내가 왜 서민이고 내가 왜 힘들게 살고 내가 여기서 왜 나아지지 않을까 이런 원인 분석을 일체 안 해요. 대부분 타성이 젖어가지고 그냥 늘상 그래왔던 것처럼 그냥 근시안적으로 삽니다. 거의 대부분의 서민이. 그러다 보니까 뭔가 좀 나은 생각이나 여기서 좀 더 발전할 수 있는 생각이 좀 덜합니다. 그래서 뭔가 대비를 안 하고 살아. 대비를 안 하고 일 벌리고 살다가 갑자기 경기가 안 좋아지면 직격탄을 탁 맞습니다. 봐봐요. 자, IMF 카드 대란, 금융위기. 다 돈 없는 사람들이 피해보는 거 아니에요? 돈 없고 가진 거 없는 사람들 피해보는 거 아니야? 항상 서민들이 데미지 있잖아, 이게. 그렇지 않습니까? 서민들 사업하신 분들 못 갚아서 빚쟁이 되고, 그리고 서민들 중에 카드 막 써가지고 신부자 되고, 서민들 중에 이제 대출까지 막 받았다가 못 갚아서 망하고, 지금 현대 와가지고 서민들이 연금 비트 카푸했다가 망하고,
그러니까 일 벌려서 망하는 거잖아. 돈만 많이 가지고 있으면 사실 크게 문제 없어요. 내가 현금 많이 가지고 있으면 뭐 빚 같은 거 없으면 IMF든 카드 대단이든 금융위기든 현재 어떤 경제 위기든 나랑 아무 상관없어요. 이게. 근데 서민 중에 그런 사람들은 사실상 거의 없으니까. 그러니까 지난 어떤 경제 상을 봤을 때 항상 없는 사람들은 피해를 보는 쪽이었습니다. 무조건. 예. 그래서 제가 그런 말씀 드렸잖아요. 내가 없는 사람 포지션에 서면 안 된다고. 가진 게 직분 없는. 그리고 내가 특별하게 잘난 게 없으면 일을 크게 벌리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지금 일을 크게 벌리는 사람이 너무나 많아. 엄청 많습니다. 근데 감당이 안 되는 거죠, 이게. 예.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이 채무의 크기를 너무 크게 키웠습니다. 항상 이건 자기 주제를 알아야 됩니다. 자기 주제. 지금 한국 사람들이 근본적인 문제가 메타인지를 못해요. 그냥 꿈 많고 욕심만 많지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거, 할 줄 아는 거 이런 건 잘 모릅니다. 좀 죄송한 말이지만 일반 서민들은 감당할 수 있는 무게가 적습니다. 근데 자기가 감당할 수 있는 무게보다 너무 많은 무게를 어깨에 짊어지고 가려고 해요. 그냥 가진 거에 만족하면서 사치 안 부리고 열심히 직장 다니고 살면 되는 건데 언제부터 그런 사람이 부정하더라고. 여러분 그런 말 해봤죠. 아, 우리 같은 서민이 열심히 직장 다녀서 뭐 그래봤자 되는 게 뭐가 있어. 집값 올라가는데 화폐 가치 떨어지고 이런 말 많이 하잖아. 지금도 많이 하잖아 이게. 뭐 틀린 말은 아니긴 한데 뭔가 서민이 월급 받고 이렇게 직장 다니는 것을 어느 순간 굉장히 불쌍하게 보더라고. 이게 뭐가 불쌍한 거야 이게. 원래 그렇게 사는 건데. 봐봐 지금 이제 평범한 직장 생활도 못하는 사람도 많잖아. 그 불우한 사람도 많잖아요. 나 그런 말도 웃겨. 뭐 빚 없는 사람이 부럽다고? 아니 세상에 빚 가지고 태어나서 누가 있겠어. 빚 가지고. 당연히 빚 없이 태어나지. 맞잖아요. 빚 없는 사람이 제일 부럽다. 빚만 없어도 성공이다. 이게 정상이에요 여러분? 빚은 당연히 없어야죠. 빚은 없고 목돈 있어야지. 그러니까 지금 근본적인 문제는 한국 사람들은 왜 지금 내가 힘들고 내가 돈이 없을까 이런 문제 의식을 못 느끼고 원인 분석을 하지 못해요. 일단 사람들이 돈이 없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 서민이 돈이 없는 이유 첫 번째, 생각보다 열심히 안 살아요. 우리 서민들이 오라벨도 따집니다. 돈 많이 버는 사람보다. 돈 많이 버시는 분들 오라벨이 없어요. 몸을 갈아가지고 합니다. 어떤 분야든 간에 전문직이든 의사든 간에 쉬는 시간 딱히 없이 몸을 갈아서 일해. 서민 중에 그렇게 몸 갈아서 일하는 사람 있습니까? 웬만하면 거의 없어요. 웬만하면. 정말 이 욕심이 강하고 야망 큰 사람들 제외하고는 없어요. 없단 말이에요. 지극히 평범한 사람 대부분 오라벨 되는 직장 다닙니다. 그래 보니까 소득이 적어.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집을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이 오라벨 따진다니까? 뭐 주말 일하는 거 싫어하고, 밤늦게 일하는 거 싫어하고, 교대근무 싫어하고, 이러고 있다니까, 이게. 원래 서민들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열심히 일을 안 하다 보니까 받는 돈도 적어요. 두 번째는 뭐냐 하면, 버는 만큼 돈을 씁니다. 버는 만큼. 요즘 서민들 돈 아낄 줄 모릅니다. 어떻게 아껴 써야 되는지 모르고 줄일 줄 모릅니다. 지금 서민답시고 할 것 다 하잖아. 여행도 다니고 스마트폰도 좋은 거 쓰고 차도 굴리고 배달 시켜 먹고 할 것 다 하잖아. 우리 서민은 그러면 안 돼. 언제부터 그렇게 할 것 다 하고 살았습니까? 없이 살아야지. 좀 미래를 생각한다면. 근데 그렇게 사는 걸 모르죠 이게. 이렇게 말하지. 왜 우리 같이 가진 거 없는 사람들은 왜 차 굴리면 안 돼? 왜 여행 가면 안 돼? 버는 돈보다 실업급여가 더 많다는 뉴스가 나오던데요. 근데 그 정상 아닌 게 뭐냐 생각해보세요. 실업급여는 한시적이잖아요. 아무리 실업급여 더 많이 나와도 실업급여를 평생 받고 살 수는 없습니다. 이게. 네, 평생 받고 살 수는 없어요.
실업 급여는 언젠간 끊깁니다. 시야가 좁은 거야. 뭐냐면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좀 가진 게 없는 사람일수록 그런 이제 나라에서 주는 돈을 탐하려고 하거든요. 왜냐, 내가 이래서 벌어봤자 얼마 못 보니까 차라리 나라에 돈 버는 게 더 낫지 않냐. 근데 저는 얄팍한 마음 먹으니까 나이 먹을수록 성장이 안 되고 가난해지는 거야, 이게. 여러분, 실업급여 자주 타먹은 사람 중에 부자가 되었다거나 나이 먹어 잘 된 케이스 본 적 있습니까? 한 명도 없잖아, 이게. 더 힘들게 살지, 이게. 직장 꾸준하게 다니는 사람보다. 어서오세요. 그래서 여러분, 서민은요, 제가 봤을 때는요, 뭐, 여러 가지 이유가 있죠. 스스로 망가진 게 맞아, 스스로 망가지는 게. 왜냐, 자기 문제를 살피지 못하니까. 지금 여자분들이 돈 못 모으는 사람도 많잖아. 왜 돈을 못 모으겠어요? 일단 버는 게 적고, 버는 게 적은데, 버는 게 적은 만큼 돈을 써버리니까 돈을 못 모으는 거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내가 일을 많이 해서 소득 늘리거나, 아니면 딱 필요한 만큼 써가지고 돈 아끼거나, 그렇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못 하잖아. 둘 다 못 하잖아, 이게. 그러니까 나이 먹고 계속 가난해지는 거지. 그래서 항상 사람은 뭐 나이 먹고 내가 인생 안 풀리잖아. 항상 복귀를 해야 돼요. 분석을 해야 돼. 그래야 뭔가 좀 해결책이 있어. 근데 막상 그렇게 사는 분들은 평범한 사람 중에 많이 없더라고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앞으로 지금 능력도 뭐 좋지 않은데 좀 채무를 많이 지신 분들은 좀 힘들 겁니다. 많이 힘들 거예요. 너무 자기 능력이 맞지 않게 좀 빚을 많이 졌습니다. 그 감당하는 사람 별로 없을 거예요. 네. 여러분 감당 안 되면 일 크게 벌리지 마요. 네. 그러니까 앞으로 빚 때문에 작살나는 사람들 많을 겁니다. 네. 버티지 못한 사람들 많을 거예요. 네. 여러분 내가 돈을 많이 못 벌 것 같으면 적게 써요. 적게 쓰고 예. 내가 하고 있는 분야에 살아남으십시오. 그러면 돼. 앞으로 스스로 자민하는 사람들, 버티지 못하는 사람들 많이 생길 겁니다. 예. 대한민국에서 나이 먹고 한번 자빠지면 못 일어섭니다. 못 일어서요. 그래서 제 방송 보신 분들은 뭐 사회 탓 뭐 이런 것보다는 내가 지금 어떻게 해야 나이 먹고 좀 고생 적게 하고 나라가 안 갈까? 이것만 생각해, 이것만. 다른 사람들 뭐 어디에 돈을 쓰든 뭐 어떤 차를 타든 어떤 집에 살든 그런 거 보지 말고 내가 이만큼 벌고 내가 이만큼 가지고 있는데 앞으로 어떻게 해야 내가 나이 먹고 이 직장에 살아남고 돈도 벌면서 그리고 좀 자산 늘려가면서 좀 미래 계획을 세울 수 있을까? 이것만 생각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상으로 10번째 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